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송악산은 수려한 자연 경관과 독특한 화산 지형을 자랑하지만 대규모 관광 개발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제주도가 중국 자본에 넘어갔던 송악산을 다시 사들이기로 하면서 30년 넘게 이어져 온 난개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5년 제주도 종합개발 계획에 따라 관광지구로 지정되면서 시작된 송악산 개발 사업. 환경 파괴 논란에 부딪힌 데다 사업자도 자금난으로 여러 차례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지난 2020년 난개발을 차단하겠다는 송악선언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은 무산된 상황. 결국 제주도는 중국 자본인 신혜원이 사들였던 송악산 일대 사유지 40만 제곱미터를 모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겠다는 건데 제주도가 유원지 개발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악산 일대는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제주도는 청정 제주의 자연환경과 경관 가치를 도민의 자산으로 항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이번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중국 자본과 협상을 벌여 토지 매매를 위한 기본 합의를 도출했고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도의회가 합의 내용에 동의하면 내년에 추경 예산을 편성한 뒤 감정 평가를 거쳐 토지 매매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송악산 난개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송악산 같은 경우에는 지질 자원의 가치라든가 아니면 환경 자원에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용보다는 보존의 측면을 더 강조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주도는 이번 사유지 매입을 통해 알뜨르 비행장에 조성되는 평화대공원과 송악산 지질 탐방 등을 연계하는 다양한 활용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지역입니다. 왜 이렇게 비싼지 뚜렷한 설명도 없어 논란이 있어 왔는데 주유 업계가 남긴 마진이 전국에서 가장 크고 담합 의혹도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670원, 경유 가격은 1,910원대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근 2달 동안 평균 가격도 휘발유는 전국 2위, 경유는 1위였습니다.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 경유값이 많이 올라가서 특히나 제주도 특성상 기름값이 많이 비싸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제주 지역 기름값은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과도한 마진과 유통비용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와 에너지 석유 시장 감시단이 지난 10월과 11월 주유소 마진과 유통비용을 조사한 결과 경유는 리터당 176원으로 전국 평균 82원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휘발유도 리터당 163원으로 전국 평균 133원보다 22% 높았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과 주유소 간의 수직 계열화 굉장히 견고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석유 제품을 받아서 경쟁적으로 가격을 더 낮게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름을 대량 구매한 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농협 알뜰 주유소가 경유를 가장 비싸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는 제주 지역 주유소의 절반가량이 같은 날에 같은 금액을 내려 담합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주유소 협회 측은 유통 비용을 감안하면 마진이 높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지속적으로 기름값을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대학교의 한 교수가 보조금을 받은 뒤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해 인건비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교 측과 제주도가 진상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해당 교수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도내 언론사에 제보된 제주대학 교수의 인건비 횡령 의혹 문건. 해양스포츠센터장인 교수가 참여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가로챘다며 지급 내역 등을 첨부했습니다. 인건비를 받은 연구원들은
해당 교수의 지도를 받던 대학원생들. 소속이라고 할 건 아니고요. 뭐 일부는 글쎄 모르는 분들도 있고요. 대학원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그 교수님의 그 지도 학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연구원은 제주 MBC와의 통화에서 2018년부터 5년 동안 연구원 5명이 이름만 올려놓고 인건비 4,400만 원을 계좌로 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해 교수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연구원들은 부당한 걸 알았지만 졸업을 위해 교수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교수는 이에 대해 인건비를 가로챈 게 아니라 행정 업무상의 오류가 있었을 뿐이라며 횡령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학 측은 소속 교수의 연구비 착복 의혹이 불거지자 진상조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해당 교수의 스포츠센터장 보직을 해임했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와 형사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4억 9천만 원을 지급한 제주도도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거고요. 이렇게 사실조사를 거쳐갖고 그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저희는 뭐 보조금 이미 그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하고 또 형사고발 등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재작년 교육부 감사에서도 한 교수가 배우자와 가족을 참여시켜 연구비를 횡령했다 적발됐습니다. 대학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 감사 계획에 연구원 허위 등록 조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로서 이타미 준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제1교포 유동룡은 제주에 많은 명소들을 남겼는데요. 그가 사랑했던 제주에서 독특한 작품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한라산 기슭에 들어선 포도송이 모양의 건축물. 제주의 오름과 초가를 형상화한 유동룡의 대표작 포도호텔입니다. 물 위에 떠있는 듯한 모습의 교회.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설계된 방주교회 역시 유동룡의 작품입니다. 제1교포로서 이타미 준이라는 예명으로 알려졌지만 평생 귀화를 거부했고 한국인 최초로 프랑스 예술문화훈장을 받은 유동룡. やはり美術であれ建築であれね、どうしてもやはりその地域のコンテキスト、文脈、その根っこ核をね掴み出して、そこを突き出さない限り僕はやはりリアリティ持ち得ないと。 목재로 만든 타원형 기둥 옆으로 완만한 지붕을 덮어 제주의 초가를 형성화한 미술관. 제주를 제2의 고향으로 삼아 마지막 열정을 불태웠던 유동룡의 작품 세계를 볼 수 있는 미술관입니다. 제주만의 야성적인 자연환경을 좋아하셨어요.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굉장히 친근한 야생의 느낌, 자연 그대로의 느낌, 그런 유니크함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유동룡이 40년 동안 진행했던 건축 작업을 정교한 모형을 통해 살펴볼 수 있고 예술가의 고뇌가 담긴 스케치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방주교회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문을 보고 건축에 좀 많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분의 어떤 살아온 삶과 작품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유동룡 미술관에서는 그의 예술 세계를 담은 기획 전시와 함께 건축 학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제주의 바람과 돌을 사랑했던 건축가의 열정이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되살아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오늘 활동하기 무난한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면서 낮 기온 15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현재 기온 8.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크게 춥지 않겠는데요. 다만 하늘빛이 흐리겠고 토요일 밤 사이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1cm 내외의 눈이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바람도 강해지겠고 일요일에는 전날보다 기온이 4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높은 산지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도 있겠는데요. 일요일에 한라산 산행 계획하신다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구름의 양이 많아 흐리겠고요. 제주도의 공기질은 보통 정도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 8도를 보이고 있고요. 동부 지역 7도, 서부 지역은 1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1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의 하늘빛도 흐리겠고요. 어제보다 2도가량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내일 밤부터는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고요. 물결이 차차 4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제주도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4.3 연구소와 도민연대 등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4.3을 부정해온 김태훈 4.3 중앙위원을 해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김태훈 위원이 회장이었던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문재인 대통령의 4.3 추념사가 건국 정신을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극우적 입장을 고수해왔던 단체라며 4.3 중앙위를 극우화로 모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했던 학교 급식실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해 교육청의 안전 조치가 부적정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8년부터 사고가 6차례나 발생했는데도 교육청이 6번째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음식물 처리기를 다른 기종으로 교체했다며 사전 방호 조치와 안전 교육을 강화하라고 교육감에게 통보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교육청이 모든 학교와 유치원, 학원 등을 점검해야 하는데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에 맡겨 전체의 5%만 점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는 통학버스 점검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교육감에게 통보했습니다. 2022 제주 고교학점제 박람회가 제주 한라대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내일까지 여는 박람회에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운영 방식을 소개하는 홍보관과 선택 과목을 살펴보는 부스 등이 설치됐고 도내 중학생 5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서귀포 겨울바다 국제 펭귄 수영대회가 3년 만에 열립니다. 서귀포시는 새해 첫날인 2023년 1월 1일 오전 10시부터 중문 색달해수욕장에서 겨울바다 국제 펭귄 수영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수영대회에는 외국인 100여 명 등 500여 명이 참가하며 씨름 왕 선발대회와 경품 추첨 행사도 열립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